자, 계속해서 문제 6번입니다. 239페이지에 이제 A국의 거시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CIG가 있고 사실 수출 수입이 안 보이죠? 이 말은 뭐죠? 폐쇄 경제입니다. 수출 특히 이제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이제 뭐 한계 수입 성향이랄까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또 그냥 M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통화 공급, 화폐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 화폐 수요가 Y와 R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에서 또 P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P가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균형소득하고 균형이자율은 이 말은 주어진 거 가지고 ISLM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균형점 구해보라는 얘기고요. 바로 앞 문제에서 연습했던 거를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거보다도 좀 더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IS 같은 경우는 자, IS부터 해보면 Y는 CIG에다가 순수출일 건데 순수출 생각 안 해도 되죠. 자, C 같은 경우 보니까 200 플러스 0.2 0.75죠. 200 플러스 0.75 Y 빼기 T로 돼 있는데 T가 밑에 주어져 있죠. 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 200 빼기 25R이죠. 200 빼기 25R이 되겠고 자, 그러니까 CI 그 다음에 G는 또 100을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IS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Y하고 R로만 됐으니까 요거 이제 R과 Y에 관한 식 보통 이제 Y가 세로축에 있으니까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자, 정리를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200에다가 자, 상수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면 200에다가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0.75y니까 요쪽이 0.25y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25r 밖에 없죠.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거는 5, 자, 여기서 이제 125가 되겠고 125, 425가 될 겁니다. 25R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25R은 425 빼기 0.25Y가 될 거고 자, 양쪽을 25로 나눠주면은 IS식이 나오겠죠. R은 얼마 Y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LM 곡선. 자, LM 곡선은 지금 여기 M이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물가수준으로 나눠줘가지고 실질 화폐 공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이건 명목 화폐 공급이기 때문에. 근데 물가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질 화폐 공급은 500이 되죠. 500이 되고 그리고 실질 화폐 수요는 식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Y 빼기 100R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이것도 결국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 밑에 방정식이 LM식이 될 겁니다. IS 나왔고 LM 나왔으니까 R과 Y에 대해서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답이 간단하게 구워지죠. 그러면 요때 Y는 1100이 나오고 균형 이자율 R은 6이 나옵니다. 사실 뭐 이렇게 R의 단위가 1보다 R이 6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소수점이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소수점 값이 아니고 퍼센트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뭐 1번은 오히려 이제 바로 앞에 문제에 비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균형 조건하고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2로 그대로 있습니다. P는 2로 그대로 있고 재정 지출이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죠. 재정 지출이 보니까 원래 100이었는데 15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G가 50인 상황이죠, 지금. 자, 두 번째 상황은
델타 G가 50인 상황입니다. 150 빼기 100 해가지고. 그랬을 때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의 변화분은 각각 얼마냐? 라고 해보면,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만 150으로 바꾸면 되죠? 자, 우리 여기서 봤던 식에서, 여기 그대로 봤던 식에서 이 부분이 G 부분이었었죠. 자, 이제 요것만 15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것만 150으로 바꾸고 LM 곡선은 변할 이유가 없죠. 자, LM 곡선은 그대로고 요 부분만 이제 150으로 바꿔가지고 해보면은, 자, 똑같이 아까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Y는 1200으로 늘어나죠. 이거는 결국 G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1100에서 1200으로 100만큼 커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자율은 아까는 6이었었는데 이제는 7이 됐죠. 이자율도 높아지고 Y도 늘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ISLM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정부 지출이 50만큼 늘어났으니까 LM 우상향하는 LM이 제자리에 있고 우하향하는 IS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Y 늘어나고 R도 높아지고. 자, 근데 우리 이때 승수 효과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가분,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됐었죠? 그거는, 자, 우리 승수가 1-C분의 1이었었죠. 1-C분의 1이었었고, 요게 지금 C죠. 그러면은 지금 승수 같은 경우는 1 빼기 0.75분의 1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옵니다. 5. 자, 그래서 4가 나오죠. 4. 요게 이제 0.25분의 1이 나올 거니까 4가 나오죠. 4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이쪽이 R이고 이쪽이 Y이고 LM이 있고 IS가 있다고 할 때 델타 G가 지금 50인 상황입니다. 델타 50이 G가 50만큼 늘어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IS-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이제 처음에 여기 Y0였다가 요게 이제 50만큼 늘어나게 됐을 때, 자, 원래의 이자율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뭐 Y1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요 크기가 지금 어떻게 구한 거죠? 자, 요 델타 G 곱하기 4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쪽, 자, 지금 Y1 빼기 Y0가 50 곱하기 4 해가지고 200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순수하게 승수 효과만 생각했을 때 늘어나는 국민소득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죠? 아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100이 늘어났었죠. 1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200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100만 늘어나는 거죠. 요 점에서 결과적으로 요 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승수 효과만 생각하면 200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100만큼 늘어났을까? 즉 여기서 크라우딩 아웃이 100이 일어났다는 건데, 100만큼의 크라우딩 아웃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이자율 상승 때문이죠. 이자율 상승 때문에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수 효과 때문에 소득 증가분은 200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00만 늘어났죠. 구축 효과가 100만큼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승수 효과만 생각해 보면 200이 늘어나야 되는데 구축 효과 때문에 100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200 빼기 100 해가지고 100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구축 효과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폐 수요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선행돼야 되느냐, 이거를 화폐시장 균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봐라. 사실 이 문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구축 효과가 커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줄어드는 건데, 별로
과연 실제로 현실적으로 재정 정책은 확장 재정 정책인 경우가 많죠. 긴축 재정 정책은 솔직히 외부의 강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긴축 재정 정책을 하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하게 되는데, 확장 재정 정책을 하면은 사실은 구축 효과가 적어야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의 상황에서 구축 효과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현재 화폐 수요로부터 어떤 변화가 선행돼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구축 효과는 우리가 화폐 시장 가지고 봤습니까? ISLM 가지고 봤습니까? ISLM 가지고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승수 효과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구축 효과 때문에 이만큼을 다시 백 하는 거였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LM 곡선의 기울기 갖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LM 곡선이 완만하면은, LM 곡선이 좀 더 이렇게 완만하다 그러면은 구축 효과가 적게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LM이 수평이라 그러면은 구축 효과가 안 일어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구축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LM이 이렇게 좀 더 가팔라야 됩니다. LM이 좀 더 가팔라야 되죠. LM이 가파를수록 구축 효과가 커지게 되고, 이 경우에 극단적으로 LM이 수직이라 그러면 완전히 구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LM이 더 가팔라져야 되는 거죠. LM이 가팔라져야 되고, LM이 가팔라질라 그러면은, 자, 우리 책으로 돌아가 가지고 LM이 가팔라질라 그러면은 화폐 수요 보세요. 화폐 공급은 솔직히 여기 뭐 물가 수준도 상수고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상수고,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결국 그냥 상수라는 거죠. 화폐 공급도 상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LM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실질 화폐 수요가 되죠. 그럴 때, 자, 여기서 LM이 수직이 되려 그러면은 이자율하고 관계없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자율하고 관계없이 이자율에 전혀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자율에 전혀 반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 LM이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자, 우리 ISLM 평면에서도 보듯이 LM의 수직이라는 거는 세로 축에 있는 이자율하고 관계없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 실질 화폐 수요식에서도 결국 R 앞에 있는 R의 이자율 앞에 요 계수, 지금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돼 있죠. 이게 거의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의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거의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실질 화폐 수요가 오로지 Y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거래적 화폐 수요로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요 식에서, 자, 여기서 지금 P분의 MD, 자, 여기서 Y 빼기 100R로 돼 있었죠. Y 빼기 100R로 돼 있었고, 여기서 지금 요 계수 부분, 요게 거의 0이 된다. 이게 거의 0이 된다는 거는 이게 사실상 사라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요쪽에 영향을 안 받게 되는 LM이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자율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화폐 수요 자체가 오로지 Y에 따라서만 변하게 되고 R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구축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자율 앞에 계수가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된다. 사실 요거는 이제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게 이제 P분의 M, 여기다가 이제
Y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 여기 R 앞에 자 화폐 수요 함수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자 화폐 수요 함수에서 보면은 요 R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H였었죠. H. 자, 요게 사실 이제 H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H였었고, 뭐 그래서 요게 요걸 H를 양쪽으로 나눠줘 보면은 이게 뭐 H분의 1, 그 다음에 H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요 H가 거의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폐시장 균형 방정식 중에서 특히 화폐 수요 부분에서 R 앞에 개수가 거의 0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거죠. 이자율하고 거의 관계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구축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LM이 가팔라져야 되고 그게 이제 화폐의 실질 수요 부분에서 이렇게 R 앞의 개수 앞에서 본문에서 H로 나타냈던 게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을 해결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7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